그럼 안전진단 플랜카드 걸리는 순간 그 동네 풍지박산이 납니다. 안전진단 통과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사면 조합원이 이제 될 수가 없습니다.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볼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게 거래를 못하게 하면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이게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절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시장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자, 재건축 봅시다.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조합원 자격이 안 되고, 재개발은 얘는 더 심각해. 구역지정일부터야. 구역지정일. 구역지정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구역지정일부터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물론 이제 2년 동안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으면 이제 다시 풀립니다. 거래는 할 수 있게 풀려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로또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또 갖고 있는 거나.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정비사업이라는 구조가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자, 안전진단이 이제 이루어지면요. 안전진단 이후에 구역지정이 되죠. 구역지정이 되고, 구역지정이 되면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승인이 되고, 관리처분이 됩니다. 관리처분 다음에는 이제, 이주하겠죠.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제 집 지어야죠. 공사하고, 공사 끝나면 입주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보시면 총 10개 단계네. 10개 단계. 10개 단계에다가 이주 철거 공사 한 4년 잡아. 그럼 14년 정도 걸리는 게 이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빨라야지 15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이때부터는 뭐예요? 조합원 양도 금지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걸 못하. 물론 이제 5년 거주 10년 보유한 물건들은 간혹 하나 튀어나오는 것들은 지금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죠. 되게 귀한 물건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3단계 앞으로 밀어갖고 안전진단 강화 이후부터는 조합원 양도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조합원 양도가 안전진단부터는 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10단계, 단계별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가격이 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플랜카드를 걸어요. 자, 안전진단 신청한다고 이제 아파트 단지에 플랜카드를 걸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안전진단 신청합니다 하고 플랜카드를 걸어. 그럼 보통 안전진단이 통과되는데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정말 빠르면 1년인데 1년은 힘들고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가 걸려요. 신청한다고 플랜카드를 걸어. 그러면 재건축 두 채, 세 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분은 안전진단 전에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전진단일 때 10억이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한 15억 정도 받았어. 아파트 가격은. 그런데 안전진단 신청하면서 요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해버려야 돼. 살 사람들도 이때 사야지 되고, 팔 사람도 이때 사야지 되니까, 제가 집주인이라면 입주 이후의 시세까지 왕창 땡겨갖고 가격을 확 올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은 더 불안하죠. 언제 구역 지정될지 몰라. 갑자기 구역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죠? 안전진단, 그렇죠. 안전진단 전 아파트 가격은, 이제, 지금 아파트 가격 재건축 오르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도 아닐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제 얘기처럼 되는지 안 돼. 제 얘기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 참고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안전진단 플랜카드 걸리는 순간, 그 동네 풍지박산이 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이 있어. 우리나라 아파트 특징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이 있어요.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 있다. 대한민국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거거든. 아까 목동, 상계동 예를 들어봅시다.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죠. 16단지까지 있어. 상계 노원구에 상계주공 재건축. 그리고 바로 옆에 창동이 또 이제 7개 단지가 재건축을 준비 중이에요. 1, 2, 3, 4, 17, 18, 19죠. 네. 7개 단지가 준비 중이에요. 총 몇 개 단지야, 그러면? 23개 단지가 재건축을 준비 중이에요. 그죠? 창동과 상계동은 붙어 있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 23개 단지가 재건축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15개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15개가.
그럼 18개 단지 남죠? 얘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15개 단지는 사고 팔고를 못해. 여러분 15개 단지는 사고 팔고 못한다니까? 언제까지? 입주할 때까지. 입주 언제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는. 하느님만 아는 입주 날짜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사고 팔고를 못해. 전세고 매매고 월세고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재건축은 특정 지역에 다 몰려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매물잠김 현상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런데 매물잠김 현상을 가속화시키게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자,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반대로 얘기하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오시장이 재건축 풀어준다고 했죠.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는데 오시장님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왜 소유권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소유권을 또 제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그러니까 거래를 막아버리면 가격이 떨어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23개 단지가 재건축을 하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10개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됐어. 그럼 13개 단지만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면 얼마나 가격이 오르겠냐고. 기자가 질문했는데 소급 적용한대요? 야, 이건 큰일인데, 그럼. 정말 큰일입니다. 소급 적용하면. 진짜 큰일인데? 예. 이거 떡상각인데, 떡상각. 폭등이 아니라 완전 떡상각,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은 떡상각인데, 이거. 엄청나게 가격 오를 것 같은데? 여러분, 빌라 다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빌라 다세대도 여러분, 이제 부자들만 살 수 있어. 옛날에는 아무나 살 수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특정 지역에 몰려있죠. 특히 아파트는 특정 지역에 몰려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특정 지역 외의 지역은 재개발 구역이야, 여러분.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예. 걱정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품귀현상. 말 그대로 품귀현상이죠. 물건이 없어.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또 품귀현상. 걱정이네. 이건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 매도가 힘들어지면 매수도 힘들어집니다. 이건 이미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파는 게 자유롭지 못하면 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해 버려요. 근데 글쎄 이거를 왜 모르고 계실까? 지금 3, 4년 동안 지켜봤으면서 팔기가 쉬워야지 사기도 쉬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팔기를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팔기를 힘들게. 예,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에도 너무 힘든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예. 야, 민주당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너 진짜 실망이다. 부자들한테 또 세금 혜택 주는 거야? 이래버리니까